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즉 좋은 음식이 곧 약이나 마찬가지라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일상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서 섭취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습관이 잘 안 돼서이기도 하고 정보를 잘 몰라서이기도 한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약선 요리를 만드는 조현주 약선 명인을 모시고 건강한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약선 요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약선 요리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약이 되는 음식일까 뭘까 궁금해요. 네. 먼저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약선 음식은 음식과 약이 하나라는 그 근본에 뿌리는 같다라는 말이 있고요. 네. 또 우리 서양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 분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재와 식재를 배합해서 만든 음식이 약선 음식이다. 그리고 현대 식품학이라든가 네. 위생학이라든가 영양학 등을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인데 네. 그것을 먹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한 가지는 건강을 증진하고 네. 두 번째로는 질병을 예방하고 세 번째로는 노화를 예방하는 어허.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이 약선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선 요리를 하려면 약초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약초 네.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산과 들에 가서 그런 음식들을 또 약초에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먼저 약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약선을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명인께서는 그러면 그 약초 공부를 언제부터 하셨고 또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은행원 출신이었는데 은행원 출신이세요? 네. 예. 네. IMF 때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그러셨구나. 우연히 네. 또 친구를 따라가서 약초를 배우다 보니까 그 우연이 필연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또 음식을 하게 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는 그 이제 약초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별로 관심 없었다가 그때는 바쁘니까 음식 이렇게 막 그냥 드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그 선운사 자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네. 그 어린 시절에 산과 들에 가서 놀았던 기억, 또 쑥을 캐서 또 쑥떡을 해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은 또 아름답게 저한테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또 바닷가에 가서 그 해변에 그 아름다운 그곳에 가서 또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음식으로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죠. 그러면은 우연히 친구 따라 갔다가 필연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 이쪽 길로 파고들게 되셨다는 네. 건데 그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약선 요리라는 매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선 요리와 약초는 굉장히 깊은 사랑에 빠진 애인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때에 따라서 잎이 피고 네. 또 가지가 굵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면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초를 활용해서 약차를 마시면 네. 차로 마시면 약차가 되고요. 그러네요. 그 약초를 달여서 밥을 하면 약밥이 되고 네. 그것을 또 달여서 약간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김치도 하고 그래서 그걸 천연물로 쓸 수가 있어서 네. 그 효능과 그 여러 가지 다양면이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이야 이제 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그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식재료, 좋은 음식, 뭐 궁합, 맞지 않는 음식,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기만 하면 금방 얻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뭐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서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고 음식이 약이 된다라는 의미도 사실 잘 몰랐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시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약초는 정말 신비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약선하면 음식과 약이 하나라는 어떤 그런 근본에 대해서는 좀 생소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곧 약선.
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게 되었고 네. 점차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과 약은 하나라는 약식동원의 개념들을 좀 알게 되면서 조금은 더 편해지는 네. 음식을 만들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약초는 특징하고 효능을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약초들이 있을 텐데 네네. 몇 가지 좀 알아볼까요? 네, 약초에 대해서 또 땅에 나는 나물들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두릅이 있어요. 두릅. 네, 네. 봄나물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두릅순을 따다가 네. 초고추장에 찍어서 드시기도 하고, 좋죠. 네, 그다음에 뽕잎이 올라오면 그 연한 수는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네. 그걸 따다가 나물로, 봄나물로 할 수가 있고요. 뽕잎은 잎, 줄기, 열매, 뿌리 어느 것 하나도 그 쓰임새가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뽕잎을 사용할 때는 잎은 단오 전에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고요. 네. 그다음에 뿌리는 처서 후에, 줄기는 단오와 처서 중간 사이에 이렇게 채취해서 쓰시면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또 잎은 약차로 또 나물로 또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또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장아찌로 해서 드시면 좋은 식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열매로는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 뿌리로는 약물을 달여서 천연물로 활용을 해서 육수로 천연물 육수로 사용하시면 그렇군요. 굉장히 매력 있는 뽕잎에 뽕나무에 흠뻑 젖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뾰족뾰족한 엄나무순에서 또 뾰족하게 올라오는 그 엄나무도 쓴맛과 약간의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또 약초에 해당되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있지만 그렇게 봄에 처음으로 새순이 올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가장 먼저 올라오는 냉이라든가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쑥, 쑥을 가지고 또 전도 부쳐보고 또 쑥밥도 해서 드시고, 우리 선조들은 민초들은 늘 쑥떡을 해서 떡은 덕이라고 해서 나누기도 했던 것처럼 늘 봄이 되면 쑥떡을 해서 나눴던 그런 어린 시절의 또 추억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봄에 올라오는 쑥 옆에 자라는 온추리가 있어요. 이거는 망우초록에서 근심을 잃는다라는 온추리인데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을 달래주는 달래도 있고요. 또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잖아요. 예? 서양 민들레하고 동양 민들레는 서로 수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편단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샐러드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이장에도 아주 좋은 그런 민들레,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땅을 밟는 이런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봄나물에 대한 약이면서 곧 식재이면서 식재료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2009년에 전주의 약선 요리 음식점을 여셨어요. 음식점은 어떤 계기로 열게 된 걸까요? 음식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약초를 활용해서 음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음식이 곧 약선 음식이라를 알게 되면서 그렇게 그냥 열어지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리사 자격증도 공부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또 공부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괜찮았었던가요? 좀 본인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에 잘 맞았던가요? 어떤가요? 처음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배웠던 것이 한식 양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이들의 밥을 다 해서 주시고 그렇게 기르셔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음식 부분이어서 가장 먼저 퇴직하고 배워서 한식 배웠고요. 그 한식도 한 번에 자격을 딸 수가 없었어요. 4번 만에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그다음에 양식을 따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상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배우게 되고, 또 약선을 배우고, 또 음식문화 해설사를 배우고,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취미생활로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또
활용도가 되어서 네. 여기에 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만 해도 약선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잘 몰랐죠. 그래서 네. 저 집이 저희 집에 지나가면서 네. 저 집은 한약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뭐 약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네, 아니, 뭐 한약방인가? 약초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막 쓴맛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색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많이 그랬죠. 네. 약이나 넣어서 약초나 넣어서 풀풀풀 일이 아닌 약만 넣어가지고 쓴맛이 저렇게 나는가. 예. 그런 오해와 편견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구나. 네, 네. 참 그래서 저 집이 한약방인가, 네. 또 찻집인가, 또 네 음식점인가, 약선이 뭐지라는 아주 그런 것들이 인지가 잘 네.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장사가 그러면 초반에 잘 안 됐겠어요. 네,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갔어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됐던 게. 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와서 드시기는 하나 네. 그때는 제가 학주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또 강한 동물성에 또 맛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것 같으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아이고.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식은 맛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 약초 간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약초 된장을 하고 또 약초 소금을 만들게 되면서 예. 그 소금으로 이제 음식을 하니까 네. 현대인들의 입맛에 조금은 맞아지게 되었죠.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 특허도 출연해서 놨어요. 특허까지 네. 또 이끌어내셨어요? 네. 아, 진짜 도전하는데 뭐 끝이 없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전주의 신미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신미를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전주는 식재 전지라고 하잖아요. 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되기를 되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 전주 신미 중에서도 사라진 4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로는 모래무지, 어허. 그다음에 참깨, 또 여름에 열리는 가미, 또 담배잎이라고 해서 서초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4가지는 이미 사라져서 없고요. 그렇군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6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전부 다 채소이더라고요. 네, 그걸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첫 번째로 저는 그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약선의 세계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럼 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주 신미 식재료 중에 어떤 곳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봄에는 봄 미나리가 있는 거예요. 미나리, 그쵸. 네, 향긋하잖아요. 네. 미나리로 우리 민초들은 늘 봄이 되면 캐서 전을 부쳐 먹었고 좋죠. 네. 미나리 나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기도 하고 궁중 음식에서는 미나리 강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과 함께 만들어진 것들이 미나리 강해, 네. 또 미나리 초대, 또 미나리로 전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미나리로 저는 오늘 묵을 써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네, 건가요, 지금 미나리 무기? 미나리로 요거 초록 색깔? 네네, 이게 초록색. 무기예요, 미나리는? 네네네. 오. 미나리를 넣어서 이렇게 전주에만 이렇게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이 미나리의 처음 봤다. 향기를 네. 미나리로 요즘에 술도 만든 것처럼 저는 미나리로 이렇게 그렇군요. 묵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봄을 한번 만나보는 음식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름에 가면 그 중에 열무라는 또 식재료가 있어요. 그렇죠, 열무. 네, 네, 여름에만 먹을 시원하고 수 또 있는 아삭하고. 네. 사포닌이 굉장히 풍부해서 여름에는 이 열무를 드시게 되면 굉장히 체력을 또 증강을 시켜주는 그런 그렇군요. 역할도 하는데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과일, 그중에 수박. 수박. 네.
수박을 그 물을 내어서 수박즙을 내어서 열무김치하고 함께 담으면 수박 열무김치가 되더라고요. 허허. 네, 네. 수박 열무김치. 오. 그럼 아주 청량감도 있으면서 네.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네, 천연의 단맛이죠. 그래서 그 수박 열무김치가 굉장히 또 매력 있어요. 허허, 참. 이 전주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네, 식재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네. 네, 하나는 호박. 호박. 네, 호박이 또 주렁주렁 열리는데 우리 늘 서민들의 식탁에 올라오는 이 호박은 예. 전주시 비빔밥에도 들어가기는 하나 호박을 갑자기 볶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호박 갓장가라고 해요. 어허. 네, 다양한 그런 너무 또- 이름이 재밌잖아요. 예. 호박을 갑자기 볶으면 호박 갓장가가 되는데 호박으로 할 수 있는 음식에 우리 민초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죠.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늘 호박으로 네, 전을 부치고 맞아요. 네, 호박국도 끓이고 그렇죠. 호박 나물도 하고 이 보름인데 호박 말려서 꼬지도 해서 묵나물로 먹기도 맛있어요. 하는 네. 선조들의 지혜를 좀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을에 배속할 수 있는 전주 신미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주 매력 있는 무죠. 무, 그렇죠. 네. 가을무. 가을무는 네. 보약과 같다라고 네. 하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되는 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소화제로 좋은데 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요리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네, 첫 번째 저는 무쌈말이를 좀 해요. 채소들을 넣어서 요즘에 고기 대신 저는 대체육 네. 네, 대체육을 넣어서 콩고기를 넣어서 무쌈말이를 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그것도 맛있고요. 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무밥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무밥 유명하죠. 예, 네. 무밥을 해서 간장에 쓱쓱쓱 비벼 먹는 그런 음식을 좀 많이 해주셨고 늘 국에는 우리가 무국이 있었고 네. 무나물, 무전, 무장아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전주만의 식재료가 이렇게 풍부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 한 계절 남았는데 네. 겨울에 굳이 또 나눠본다면 네 저는 콩나물과 황포묵을 나눠보겠어요. 오, 네. 이 겨울에 비빔밥에 들어가는 네 콩나물 또 그 활용 정점인 이 황포묵은 굉장히 또 아름다운 네 꽃과 같은 이 비빔밥이잖아요. 전주만의 정말 유명한 네. 비빔밥을 저는 이렇게 전주 신미 식재료를 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약선의 사계로 한번 네. 나눠보았어요. 여기 지금 황포묵이 이 노란색이 황포묵.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황포묵의 식재료는 청포묵 가루에 예. 네, 치자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노란색이구나. 비빔밥에 예, 이렇게 활용 정점처럼 넣어주면 아주 맛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전주 신미를 사용해서 약선 요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드셔보셨을 텐데 네. 반응들이 좀 어땠습니까? 손님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손님들의 반응은 아주 중요하죠. 미나리로 묵을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예. 또 그 전주 신미 가지고 이렇게 황포묵을 쓰면 이게 무슨 묵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러니까요. 하시고 가장 활용하기가 좋죠. 이 전주에 오시면 전주의 비빔밥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가 네, 무도 들어가잖아요. 무나물에서 들어가기도 맞아요. 하고 또 열무로 이렇게 비빔밥에 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식재료인데 애국인도 좋아하고 내국인도 굉장히 신미 식재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주 신미 식재료가 우리 전주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애국인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이 전주 네. 신미 식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에 남는 외국인 있습니까?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애국인들이 요즘에는 비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맞네요. 네. 애국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셔도 다 드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행운의 2달러를 주고 가신 분이 오,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액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네.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애국인들이 지금은 많이 오셔서 공부하러 오셨다가 전북대학교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예. 학위를 마치시고 네, 마지막 가는 날 제가 한국 아줌마가 밥 한 끼 지어줄 테니 가실 때 오시라 해서 이렇게 가는 그 외국인 단골 손님도 야. 계시고요. 한국에서 마지막
한 네, 끼가 한 끼를. 약선 요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국으로 가실 때 오시면 제가 밥 한 끼 지어서 드리겠다고 하는 네. 단골 손님이 그렇군요. 계셨고요. 지금은 아주 많은 외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네. 네, 식당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돼버렸네요. 전주에 노력을 오면은 하겠습니다. 네, 전주에 맞는 음식을 네, 먹어야 전주 돼. 식민식재료 또 자연에서 나는 그런 식재료 네. 환경과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대체육을 통해서 동물성을 배제한 약선 비건 음식을 그렇군요. 네, 준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의 음식 철학이 궁금합니다. 어떤 철학을 평소에 갖고 계신가요? 음식 철학은 저는 음식은 그 근본이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계절 따라서 자라나는 그 땅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네. 만나는 이 밥상에서 만나는 그 식재료가 저는 음식하는 사람에게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봄이 되면 봄나물로 또 여름에는 가지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열무김치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요. 가을에는 또 뿌리채소를 먹어야 되는 우리에게 호기 질환에 좋은 무라든가 더덕이라든가 도라지 등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아침 이슬이 내려진 그 신선한 채소들을 가지고 가면 네. 굉장히 네. 이렇게 신선하고 또 스님들의 반응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사명과 같은 것들인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좀 음료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네.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이 음료가. 그렇죠? 네, 네. 색깔이 이게 무슨 보리차 같은 건가 해서 먹어봤더니 굉장히 상큼하네요. 네, 이거는 네. 저희 농장 울타리에 탱자나무가 있어요. 예전에 어린 시절에는 탱자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울타리로 사용하고 많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서 명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장 울타리에 탱자나무가 있어서 네, 호랑나비가 잠깐 오셔서 놀다 가는 그런 예쁜 꽃이 필 때 그렇게 네. 하기도 하는데 가을이 되면 굉장히 노래서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 탱자로 음료를 한번 만들게 됐는데 네. 현대인들의 입맛에는 약간의 쓴맛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상큼한 유자를 넣어서 탱자차를 만들었는데 예. 이름이 탱류차예요. 탱류. 네, 그래서 땡큐차로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땡큐차로? 네, 네. 오. 땡큐. 근데 그 쓴맛이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 적당하게 써서 네. 뭔가 우리 몸에서 대단한 작용을 할 것 같다. 좋은 작용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쓴맛이. 입맛을 또 돋궈주기도 하고 또 소화제로 또 쓰기도 하고 또 뭉친 것을 네.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들이 탱자 열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진학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대체의학도 전공하시고 석사 학위도 받으셨는데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전주대학교에 계시는 네. 교수님이 저희 집에 식사로 오셨어요. 오, 거기 네. 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저에게 조 대표 이 약선 음식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그렇게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선 음식 전문점 실태조사, 활용 방안과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또 석사 논문을 하게 되어서 그렇군요. 과학이 함께하는 약선 요리를 또 학교에 가서 이렇게 네. 배우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는 인생을 걷고 계신데요. 이만큼 공부했는데 혹시 더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네, 조금 더 그 약선 음식을 또 비건 음식을 천연물로 해서 건강한 음식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만에는 그런 천연물로 만드는 비건 음식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되기도 했지만은 한번 대만에 가서 오. 그런 공부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배워와서 그 음식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네.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지금도 굉장하신데 또 비건 요리에 좀 더 특화돼서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 네. 그래요. 요즘 사실 그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권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많이 되면서 그 비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예. 우리 명희께서도 그 식당에서 비건 음식을 만들기로 유명해서 또 비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가기도 하는데 비건을 추구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약선 음식 할 때는 약간의 동물성도 함께 제가 취급을 해서 약선 예. 음식을 만들기도 했는데 예.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환경과 또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은 관심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군요. 그때 그 코로나 시대에 제가 비건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어려움을 비건으로 이 길을 극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건 음식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드시는 그런 예. 이 길을 또 기회로 바꿔지는 그런 음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대체육으로 저희가 고기 대신 콩고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떡갈비라든가 또 대체육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또 공간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식은 인간하고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환경하고도 아주 밀접하다라는 또 네, 의미가 네,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어떤 저탄소 채식식단을 통해서 예. 조금 더 그렇군요. 친환경적인 음식으로 우리에게 먹어진다면 예. 굉장한 아이들의 건강도 조금은 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건을 좀 실천하다 보니까 그 김치에도 젓갈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라도에서 김치에 젓갈 빠지면 좀 서운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네, 젓갈 네, 맛으로 네. 김치 먹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에 그 선운사 자락 또 바닷가에서 고창해리 그 바닷가에서 자란 저로서는 예. 젓갈 없는 김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어린 시절 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약선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젓갈 없는 김치를 먹어본 적도 없고 해본 그래요. 적도 없고 그렇죠. 네, 만나본 적도 없는데 계속 약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김치를 담궈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3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젓갈을 넣고 담아보기도 하고 또 젓갈을 빼고 담아보기도 하고 또 대학원에서 배웠던 유산균을 김치 스타트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넣어서 또 이렇게 김치를 담궈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또 실험을 해보니까 예. 젓갈 없어도 그 김치가 개운하면서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이 이렇게 네, 나요? 네.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젓갈 없이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젓갈을 넣지 않는 김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맛을 보시죠. 네. 생각보다 맛있네? 네, 그리고 애국인들은 젓갈 있는 김치는 조금 냄새 난다고 그러셔서 잘 안 드시는데 애국인들은 2접시를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김치를. 네, 김치를 이렇게 비건 김치로 젓갈 없는 김치로 만들어 보니까 예. 굉장히 항산화도 좀 뛰어나면서 또 보존력도 굉장히 그렇군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어떤 비건 김치, 젓갈 없는 김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전주 시민들과 함께 비건 김치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비건 김치 체험해서 맛보고 또 가져가고 호호. 이제 내년에는 비교해보겠죠. 지금까지 젓갈 있는 김치를 먹었던 또 가정에서 또 그 젓갈 없는 비건 김치를 먹고 어떤 것이 맛있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네.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재밌네요. 그 요리라는 게 그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추가해서 새로운 요리들이 보통 탄생하는데 무언가를 빼니까 오히려 또 새로운 음식이 창조가 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본연의 식재료의 담백한 맛에다가 뭔가 넣어서 네. 양념을 과한 양념을 넣어서 하는 것
음식들과 그냥 식재료를 가지고 할 때의 음식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빼고도 이렇게 맛있다면, 더 좋다면 과감하게 한번 빼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드님도 같이 이렇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아드님도 음식을 전공하셨나요? 네, 아들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특용작물학과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오, 예. 그 아들은 제가 은행 퇴직하고 한식 조리사 과정을 4번 떨어질 동안 집에서 음식을 연습하는 동안 네. 아이와 함께 그 음식을 문화처럼 놀이처럼 와. 한번 했던 것들이 그랬구나. 그 어린 시절이 지금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엄마 제가 그때 엄마와 함께 했던 그 음식을 맛보면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게 라고. 조기 교육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야, 것들인데 네네. 그렇게 꿈을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농 후계자가 되었고요. 네. 또 감론에서 약선 음식하는 주방장이 되었고 오. 또 음식 대회에 나가서 또 치유 음식으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오. 음식에 관한 것들을 많은 자격들을 갖추는 야.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진로를 정했는데 아드님이 그 추억이 너무나 행복했고 행복했죠. 그것이 지금의 또 네. 아드님을 또 있게 만드는 네. 그런 또 경험이 아주 차곡차곡 쌓였군요. 네, 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일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저희 전주 근교에 조그만한 농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농장에다가 요리사의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봄에 나면 봄에 나물들을 따다가 한번 음식을 해보고 싶고요. 네. 여름에는 우리가 호박 아까 열무김치도 한번 담아보고 싶고요. 또 가을에 뿌리채소를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담아보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면 전주 신미 식재료도 또 알리는 그런 체험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촌에서 6차 산업이 굉장히 국가에서 지향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6차 산업 인증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6차 산업을 통해서 네, 식생활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바람이 있다면 그런 자연 속에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네, 노년을 한번 살아가고 싶은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명희님 말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주의 맛을 또 색깔을 흠뻑 느끼고 또 건강한 삶과 음식과 환경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영향력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